더베넴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살인을 뜻한다는 말이었다는 건가요? 묻고 있는 건 나입니다. 더베넴은 한숨을 내쉬더니 1분 정도 멍하니 있었다. 그런 다음 말했다. 무슨 뜻이었는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 기차에서 라체 씨를 처음 봤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포아로 씨께서 거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좋으시다면 예, 거부하겠어요. 제가 하고 있던 일과 관계 있으니까요. 그 일이라는 건 지금은 끝났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되새겨 드리지요. 이스탄불로 오는 길에서도 기차가 연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드무아젤께서는 아주 흥분했어요. 당신처럼 냉정하고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 그 침착함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연결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오리엔트 특급 열차는 매일 이스탄불을 출발합니다. 설사 마드무아젤께서 그 연결편을 놓치셨을지라도 단지 24시간 늦을 뿐입니다. 더베넴이 처음으로 냉정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런던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군요. 하루 늦는 걸로도 일정이 엉망이 되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마드무아젤께서 도착하시길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요.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이상하군요. 뭐가 이상하죠? 이 기차 말입니다. 또 연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지요. 친구들에게 전보 칠 수도 없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거는 전화, 장거리 전화 말씀이세요? 아, 맞습니다. 포트맨토 콜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거 맞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트렁크 콜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맞아요. 말씀대로 전보를 칠 수도 전화를 걸 수도 없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드무아젤의 태도가 꽤 다르군요. 초조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아주 침착합니다. 메리 더베넴이 얼굴을 붉히며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웃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답하지 않으시는군요. 미안합니다.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드무아젤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별거 아닌 일로 수선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푸아로 씨. 푸아로가 사과하는 투로 두 손을 펴보았다. 아마 그게 우리 탐정이 결점일 겁니다. 우린 항상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바뀌는 건 허락하지 못하는 거지요. 더베넴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르버스너 대령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는 주제가 바뀌면 더베넴이 안도할 거라 생각했다. 이번 여행에서 처음 만났어요. 대령이 이 라쳇이란 사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베넴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분 말씀하시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죽은 남자의 방에서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파이프 소재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르버스너 대령은 이 기차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푸아로가 유심히 관찰했으나 더베넴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말도 안 돼요. 아르버스너 대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영국에서나 나올 법한 범죄는요. 그것이야말로 푸아로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어서 하마터면 그는 맞장구를 칠 뻔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 마드무아젤께서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더베넴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푸아로가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드무아젤. 더베넴은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은 할 말이 없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아내고 말 테니까요. 에르큐 푸아로가 말했다. 그는 인사를 하고 객실을 나섰다. 부크가 말했다. 친구, 그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당신은 오히려 그녀가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그녀를 통해 대령까지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고요. 부크씨,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굴 안으로 족제비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토끼가 거기 있다면 뛰쳐나오겠지요. 내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힐데가르데 슈미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준비를 하고 서 있었다. 공손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없었다. 푸아로는 의자에 놓인 조그만 여행 가방 속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보조 차장에게 큰 여행 가방을 선반에 내리라고 지시했다. 열쇠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푸아로가 걸쇠를 풀고 가방을 열었다. 아,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까? 여기 좀 보십시오. 푸아로가 부크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행 가방이 맨 위에는 급히 쑤셔 넣은 갈색 차장 제복이 있었다. 독일 여자의 무표정이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넣지도 않았고요. 이스탄불을 출발한 후로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독일 여자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푸아로가 그녀에게 팔을 두르고 다정하게 위로했다. 자, 괜찮을 겁니다.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난 이 제복을 여기 감춘 게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훌륭한 요리사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황한 가운데에서도 여자는 기뻐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이에요. 제가 모셨던 마님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전 그녀가 말을 하다 말고 입을 벌린 채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염려 말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말해줄게요. 당신이 보았던 차장 제복을 입은 남자는 죽은 남자의 방에서 빠져나오다가 당신과 마주쳤습니다. 운이 나빴죠. 아무도 자기 모습을 못 보길 바랬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복을 감춰야지요. 이제 제복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위험물이 되었으니까요. 푸아로의 시선이 열심히 듣고 있는 부크와 콘스탄틴 의사를 차례차례 훑고 지나갔다. 당신도 알다시피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사태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지요. 이 옷을 어디에다 감출 수 있을까요? 객실은 모두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문이 열려있는 빈 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마주쳤던 여자의 방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슬쩍 들어가서 재빨리 제복을 벗어 선반 위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던 겁니다.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그 다음은 부크가 말했다. 토론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요. 경고하는 듯한 눈길을 던진 푸아로가 말했다. 푸아로가 제복을 집어들었다. 세 번째 단초가 없었다. 푸아로는 제복 주머니에서 차장의 비상 열쇠를 꺼내서 방문을 열었다. 부크가 말했다. 범행이 어떻게 해서 잠긴 문을 지나갈 수 있었는지 이로써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허바드 부인에게 했던 질문은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잠겨 있었건 잠겨있지 않았건 간에 그 남자는 사인문을 쉽사리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차장이 제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차장의 열쇠는 왜 안 되겠습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린 알아차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미셸이 벨소리를 듣고 왔을 때 허바드 부인이 방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죠. 부크의 말에 차장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전 그 부인이 꿈을 꾼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부크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해졌군요. 사인문도 다시 잠글 생각이었지만 침대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당황했을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이젠 주홍색 자문만 찾아내면 되겠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방은 전부 남자들 방입니다. 계속 조사해보죠. 물론입니다. 게다가 난 아까 당신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헥터 맥킨은 기꺼이 수색을 받아들였다. 어서 조사해보세요. 헥터 맥킨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기차 안에서 제가 가장 의심받을 위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노인이 유언장만 찾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요. 부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맥킨을 쳐다보았다. 물론 농담입니다. 맥킨이 서둘러 덧붙였다. 솔직히 제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고용인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언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외국 여행을 하면서 영어밖에 못하면 공경에 빠지기 쉽거든요. 전 언어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쇼핑이나 호텔 예약에 필요할 정도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로 말할 수 있답니다. 맥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컸다. 기꺼이 수색에 동의하긴 했지만 이 상황이 다소 불편한 모양이었다. 푸아로가 일어섰다. 아무것도 없군요. 유언장도. 맥킨이 한숨을 쉬더니 유쾌하게 말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군요. 그들은 마지막 객실로 갔다. 덩치 큰 이탈리아인과 하인이 짐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세 사람은 마지막 객실 앞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크가 물었다. 다음에 무얼 하지요?
부쿠가 말했다. 식당차로 들어갑시다.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모두 알아냈습니다. 승객들이 증언을 들었고 짐도 수색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머리를 쓸 차례입니다. 푸아루가 담뱃갑을 찾으려고 호주머니를 더듬었다. 곧 따라가겠습니다. 담배가 필요할 것 같군요. 이건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누가 그 주홍색 잠옷을 입었을까요? 지금 그 옷은 어디에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엔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게 꾸며졌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토론을 해봐야지요.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푸아로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갔다. 그가 기억하기로는 여행용 손가방 안에 담배가 들어있었다. 푸아로는 손가방을 내려놓고 자물쇠를 풀었다. 다음 순간 그는 뒤로 물러서서 망연히 가방 안을 쳐다보았다. 가방 안에는 용이 수놓아진 주홍색 실크 잠옷이 깔끔하게 개켜진 채 놓여 있었다.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 이건 도전이야. 좋아. 받아들여주지.